자산으로 저도 많이 아파봤거든요. 최소한 5천 건이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365일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 기회들은 늘 언제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편적인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나 자신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신문기사와 지금 일주일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점에 대한 부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니면 내 상황에 맞던 바라보는 관점들을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재산을 지키고 실수 없이 자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저는 지금 시장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아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통증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건요. 그 통증을 극복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실수에 과거에 투자를 했던 뭔가를 했던 간에 실수의 통증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고쳐본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해서 아프다, 내가 실패해서 아프다, 통증을 느꼈다 이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부분을 모든 사람들은 통과 의례처럼 실수라든지 고통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요. 근데 그거를 참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수를 고쳐본 경험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안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실수를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수하지 않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실수 혹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고통과 통증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좌지우지하는 주체가 되기를 저는 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아파봤거든요. 예, 자산으로 아파봤는데 이게 건강이 아픈 만큼 건강도 물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니까 아픈 만큼 이 자산으로 느끼는 그 실수의 고통과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긴 어두운 터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겪을 때 정말 그냥 한없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그런 시기를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따끔하지만요. 사람을 죽도록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따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타인의 탓을 하면서 좌절하거나 그때 투자할 걸, 그때 매수할 걸, 그때 매도할 걸 이라는 이미 지나간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후회한다는 거, 그때 의사결정 못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로또 번호를 이미 알고 나 이 번호를 아니까 로또 번호를 적어야지 하는 것과 로또 번호를 모르고 로또를 작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알면은 다 맞추죠. 우린 다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성장의 기반이 돼야지 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뇌하고 슬퍼하고 앞으로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수의 통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고쳐본 경험이 없는 걸 두려워하면서 시장에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의 불평등을 잘 이해하고 시장을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 상승분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탑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서 내 것을 비싸게 팔고 팔고 싶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매수하는 것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는 아직까지도 시간을 앞당기려면은 시장이 원하는 가격에 우리는 우리의 물건을 내놓아야 하고, 그리고 원하는 매물을 동시에 매수하려면요 시간을 조금 앞당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세가 한 5억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은 6억이에요. 6억의 가격을 내놓으면요 시간을 앞당길 수가 없어요. 6억까지 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상승장이 크면은 금방 쫓아오지만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거래량이 정상화된 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많아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서울은 4천 건이 안 넘었잖아요. 최소한 5천 건이 넘어야 됩니다. 경기도도 많이 왔지만 아직 12,000건이 안 넘었잖아요. 경기도는 12,000건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앞당겨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시장이 원하는 가격들을 어느 정도 내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빨리 팔아야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조금 남들이 먹을 수 있는 몫을 남겨놓고 내가 더 싼 물건들, 더 싼 물건이나 정말 상급지의 물건들을 발견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내 물건을 빨리 매도하는 시간을 앞당겨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전략하는 부분의 전략들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불평들을 좀 이해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상승분만 생각하면 시간을 좀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적 추이들이 조금 뭐 둔화된다 얘기를 하지만은 가격들이 좀 계속 또 거래량들이 올라가는 추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어떤 매수의 시간을 앞당기는 부분, 그리고 매도할 때 시장이 원하는 가격을 내놓아서 내 시간들, 내가 빨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이유가 원래 내 이익만 보려고 하면 행동에 옮기지 못하거든요. 타인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려면 내 걸 팔았다면은 인플레이션의 불평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더 빠르게 가격이 약진하는 것들을 잘 발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또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과천의 레미안 슈르와 송파의 올선이 두 개가 처음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왜 올선이 더 빠를까요? 걔는 공항에 에스컬레이터를 탔거든요. 공항에는 수평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걷는 걸 2배로 빠르게 가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탄 게 올선이고, 그냥 그런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걸음을 걷는 단계가 이제 과천의 레미안 슈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거를 팔았다면요, 이렇게 진보하는 물건, 상급지에 진보하는 물건, 혹은 내 돈에 맞는 진보하는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이 불평등한 인플레이션을 잘 인정하고 더 빠르게 약진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이동하고 갈아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활용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불평등하고 이 불평등을 활용해야 되고, 내 상승분만 생각하면은 내 물건이 매도가 안 되니까는 내 상승분보다 남의 상승분도 남겨놓고 내 거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진보하거나 아까 말했던 더 빠르게 가격이 약진한 물건을 발견해서 인플레이션에 탑승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부동산 침체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관점들도 우리가 좀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침체기와 하락기의 해석의 관점이 없다면요, 우리는 자산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기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경기에 불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요, 우리에게 기회의 틈이 없다는 거고요. 변화가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결정으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락이 왔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시장이 공포스럽다. 이 관점에서만 뭔가를 집중을 해가지고 공포감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기회가 있다라는 말 그리고 경기의 불황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활용하는 게 투자의 타이밍이라는 부분까지도 그 관점들의 해석들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집단지성으로 행동하며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좀 너무 몰려서 한꺼번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뭐냐? 지금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멘토들이 돌아왔다. 슬슬 시동 거는 부동산의 투자 원정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움직이면요. 이제 버스를 대절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한 멘토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자 이제 여기가 시장이 좋으니까는 투자를 하는데 버스 타고 우리 한번 투어를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지역에 여러 명이 똑같은 물건을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에 있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요. 조금은 안 좋은 투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물릴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려운 시장에 전세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는 걸 또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오늘 보니까는 이제 멘토들이 돌아왔다. 부동산의 투자 원정대라는 이제 멘트가 있길래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0년도 11월 달에도 30일 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버스 타고 수십 채 싹쓸이 거래량 폭증에 지방 1억 아파트 무슨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있었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법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멘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는 세금에 대한 중과가 붙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붙지 않는 게 지방의 공시가 1억 아파트였고 그리고 보유세를 조금은 심각했잖아요. 보유세도 최대 6%까지였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은 해결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샀다가 5월 30일 정도에 파는 전략. 근데 이거를 법인으로 하면은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멘토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2020년 11월 30일 뭐 2021년까지는 유효할 수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런 법인 투자나 이런 지방 투자는요. 만약에 상승의 끝물에 잡았다면요. 정말 크게 물립니다. 크게 물립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뭐 이런 버스를 타고 수십 채 싹쓸이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져도 자기의 개별성의 점검들이 필요하거든요. 투자는요. 여기에 입지가 좋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개별성의 점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개별성의 점검을 통해서 내게 맞는 입지를 발견하는 것이지 입지가 무작정 좋다고 아무도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른 다양성이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더럭 사는 건요. 이거는 최선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샀지만 결국은 저는 뭐 이제 투자에 실패했고 상대방은 투자에 성공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상황이 달랐으니까 그 개별성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성 점검을 통해서 입지를 발견해야지 뭐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막 행동을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공투입니다. 공투. 이제 공동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보니까는 많이 권장을 하던데 제가 절대란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쉽게 싼 돈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금이 2억이 들어가는 물건이 있는데 한 4명이서 한 5천씩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2억이 들어가는 데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를 5천만 원으로 4분의 1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거기에 대한 이익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접근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자기가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사연과 목적과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20대와 50대와 60대 그다음에 30대 각기 4명이 투자를 했다고 치면요. 매도의 타임도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증여를 위해서 이걸 또 어떻게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이거를 같이 똑같은 시기에 언제 팔자라고 의견을 모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집대성되어서 뭔가를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버스 대절해서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공투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단 지성도 좋고 집단적으로 개인의 어떤 자산들을 배분해 가지고 쉽게 접근하는 거 좋지만요. 문제는 집을 사는 거,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요.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입장들을 꼭 생각하고 물건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 오피스텔, 대체주택 같은 경우는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매수가 쉽다고 사지 말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부분들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용산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용산에 집을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습관과 철학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성공한 사람의 투자 물건을 따라가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떤 사람들의 특정 물건들이 어떤 시기에 맞게 자기의 재정에 맞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치 구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똑같이 합니다.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습관과 철학을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이 자산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일단은 절제의 습관이 있고요. 투자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실수를 극복하는 수단들이 어떤 건지 다양하게 그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인 철학이 되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을 깊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투자했다더라. 이 사람 투자의 규제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를 해가 성공했다더라. 나도 거기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절제의 습관.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자산가는 아니지만 투자를 할 때 예전에 결혼을 해서 제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하는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또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버는 돈은 없고요. 쉽게 버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들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제의 습관들,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되는 수단들, 이런 부분들에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냥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투자 물건들이 이게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관점으로 시장에 좀 진입을 해보는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지금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는 통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고쳐본 경험이 없다는 걸 좀 두려워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의 불평등을 조금 잘 이해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투자자에게 침체기와 하락기의 해석의 관점들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들은 기회의 변화의 대상으로 좀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너무 몰려다니면서 투자를 하지 말자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잘하는 사람의 물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습관과 철학을 따라가는 부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한번 드립니다.